자,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오늘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뉴스들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조경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이 벗으셨습니다. 자켓. 네, 마이 자켓 벗으셨네요. 네. 원래 한국 더워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자,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일단 어제 시장부터 봐야 될 텐데 시장이 약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촉발이 된 거는 파월 의장이 이제 하원에서 증언을 했던 부분하고요. 아까 좀 영국 인플레이션 얘기를 네네. 했었잖아요. 주변 국가들 금리 인상하는 것 같은 예측이 0.25였는데 어저께 영국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걸 보고 나서는 이제 0.5 가지도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시장에서 좀 부담이 나온 것 같고요. 한번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 올라왔던 거는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섹터였기 때문에 빅테크 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한 1.33, 2.07%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폭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 저는 이걸 왜 차별화가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좀 그동안 많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네. 반도체 쪽에서 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인공지능에서 차익 매물 나왔으니까 네. 인공지능 다음으로는 반도체죠. 네, 반도체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고 좀 이제 인텔이 독일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걸로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의 전략적인 사업들에만 지원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스토리 좀 특별하겠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독일이 인텔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가 인텔이 더 주세요 했다가 독일이 그거 거절했다가 막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던데요. 네,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네네. 막 하다가 결국엔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받는 걸로 나왔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로이터에서 기사가 나온 거는 특정 전략 사업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실망감이 나온 거고 그러면은 연이틀 동안 합쳐보면은 인텔은 거의 한 1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모습을 좀 보였고 AMD도 한 5.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아까 장희성 점장님 대기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AMD가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에 이제 GPU가 좋게 나가다 보니까 AMD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같이 네. 하려고 이제 내놓기는 했는데 새로운 사실- 칩을 내놨죠. MI 300. 300. 예. 네네. 근데 이게 뭐 반도체는 사실 뭘 제품을 내놓기 전에 고객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은 좋은데 뭐는 좋은데 이걸 써서 네.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어. 없는 거랑 똑같은 느낌? 뭐 그런 부분이 좀 AMD한테는 좀 취약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하락률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떨어진 것보다 네, AMD가 떨어진 크게 것 떨어졌더라고요. 같았죠. 네. 그 기대감은 있었는데 차익 매물 나오고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 고객 수에서 네. 고객에 대해서 플랫폼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AMD가 엔비디아보다는 약간 좀 밀려 있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영향을 좀 많이 입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가 넘게 올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이슈 금리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계속 갈 거란 그 메가 트렌드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떨어지면 버티거나 네, 떨어지면 더 맞아요. 담거나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관심을 갖거나 네. 이게 더 나아요. 하면 돼요. 근데 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이렇게 핫했는데 정말 검증이라는 걸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검증은 2분기 실적부터 분명히 실적 발표 오라클
도 실적 발표하기 전에 뭐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실적 괜찮게 나왔었는데 네네. 그게 인공지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는 못 밝혔잖아요. 근데 음. 2분기부터는 이제 몇 군데 기업들은 밝혀지겠죠. 네. 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검증을 해볼 수 있죠. 음. 아예 투자한 비용보다 기여도가 없다라고 네네. 하면은 어. 주가에서 반응이 나타날 거고 음. 아니면 이제 조금씩 뭔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음. 상당히 좋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네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그러면 또 변동성 꽤 커지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어. 같고 저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약간 실적이 확인되면 이제 위쪽 네.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만큼이나 또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는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네네. 자동차 sektor도 비교적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어제 한 이제 5.4% 정도 하락을 보였잖아요. 네. 전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일부 시황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게 투자 의견 하향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네네. 그 전일 같이 상승했던 리비안의 낙폭이 더 컸던 거는 네. 또 이해가 안 가요. 아, 네. 투자 의견 하락 때문이면 리비안보다 테슬라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리비안이 더 빠졌다. 네. 아. 결국에 차익 매물이 아니었나라는 네네. 생각을 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익 매물은 사실 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전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번 달만 지나면 이제 어닝 시즌이 열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하고 맞물려 봤을 때는 검증하기 전에 분명히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서학개미가 가장 매도를 많이 한 종목은 네네. 뭐였어요? 테슬라. 아, 테슬라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것들은 네네. 어쨌거나 매물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지? 다 떨어지기 직전에 다들 이렇게 매도하시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잘 맞추는 것 같은데 네. 그 끝은 항상 전 틀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시면 시장 하락할 때 우리 그 서학개미라고 하시는 말을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네네. 중에서 그 인버스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면은 기사로도 좀 많이 나오고 보면 끝은 그 구간에서는 한번 이렇게 맞췄는데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부분은 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안 내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차익 실현 그 심리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네. 그 정도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멘트는 대부분의 네. FOMC 위원들이 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렇죠. 라는 문구에서 시장은 바로 변화를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을 감추고 다들 이렇게 하자는데요. 네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봤을 때 네. 파월은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고 얘기한 걸까? 더 이상 올리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입으로 올리자고 말하기 힘드니 다들 올리자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네. 나는 아닌데 주변에서 올리자고 하는 의견이 많다라고 말한 걸까? 제가 그러던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네. 어제 제가 그랬죠. 굉장히 객관적인 부분들을 말을 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멘트도 나왔어요. 그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표현을 그 의원이 쓰니까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니고 네. 속도 조절이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정정을 해줬잖아요. 개념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월이 말하는 객관성인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거냐? 중단 맞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디다 무게 중심 어디다 두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중단을 하는 거냐? 그러면 통화 정책을 실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오는지를 체감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네네. 올렸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랬죠. 얘기를 네.
했죠. 네. 이거는 뭐냐면 당분간은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확인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시장 이야기도 했어요. 네. 구인과 실업자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 음.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600만인데 네네. 구인이 1200만이면 네. 2대 1이잖아요. 2.0이잖아요. 두 배잖아요. 그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의 실업자 개수. 한 명당. 아, 실업자 한 네. 명당 일자리 개수. 네. 네네.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제가 3%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네네. 작년 말에가 2.0이었는데 그쵸. 어느덧 1.6 요 정도까지는 왔고 6개월 평균치를 보더라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결국에 이 말을 왜 꺼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네. 내려오고 있다라고는 주택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약간 그쪽에 무게를 두면서 기대하고 있는 발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파월의 의중에서는 좀 지켜보고 싶은 심리가 강하긴 한데 네. 어쨌거나 다른 연준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이런 좀 말을 하고 나서 네. 다른 연준 위원들은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발언을 좀 해줬죠. 네. 내놨더라고요. 네. 네. 어저께 연준 위원들 발언들 중에서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이분 의견이 있죠. 그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오스틴 굴스비 총재가 말한 거는 상당히 중도적이라고 느낌은 좀 받았어요. 네. 약간 그래도 원래 굴스비 총재는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기대를 하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연준은 기다리고 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레임 안에 있다. 네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건 동결 계속 할 것 네.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말한 게 어떤 거였냐면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심정이었다. 예. 그래요? 네.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올릴 수도 있었는데 나 정말 간신히- 갈등하다가 간신히 동결했다. 네.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확신은 없었더라는 부분이죠. 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연준은 좀 기다리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임금은 시차가 있는 후행이다. 네네. 후행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마무리를 한 거죠. 시작은 그래도 좀 약간 긴장될 만한 멘트들이 좀 있었는데 끄트머리에 와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비둘기파적인 부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워낙에 그 비둘기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이 체감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워낙 이 두 인물은 시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비둘기파인데 그러니까 안 봐도 유튜브. 안 봐도 유튜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웠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파월 의장 일단은 그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의 증언문이 네네. 일단 가장 타격이 컸기 때문에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뒤에서 묻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해서 나온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는 어쨌거나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이미 우리는 지배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 뒤에-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영향력은 어제 같은 날은 적었다라는 거죠. 이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았을 텐데 같은 날 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도 좀 많이 올랐었고 네. 거기에다가 좀 경계감을 주는 듯한
이제 이슈도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말한 것에 반응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저 같아도 그랬겠네요. 어차피 알고 있었는데. 네. 어차피 그럴 것 같았는데 거기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시장에 좋아할 리는 없겠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자, 영국의 물가입니다. 영국의 물가가 참 높게 나왔어요. 뭐 떨어지고 있는 방향은 맞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네. 헤드라인은 그래도 좀 내려가려나 보다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7.1%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30년 만에 최고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혹시 그 제가 그림 하나 해놨는데 한번 그 그림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CPI 그리고 근원 헤드라인 모두 다 그림으로 좀 제가 찾아놨거든요.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빨간색 선이 헤드라인 CPI 8.7% 나왔다는 것이고요. 일단 방향은 보시면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원이 7.1%까지 올라왔다. 이랬던 게 1992년 3월 이후에 정말 31년 만이니까 네. 여전히 너무 높죠. 네. 저 모습을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보고 올해 연초에 좀 나타났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양상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3, 4월 가면은 이제 헤드라인은 내려오고 코어는 위에 가 있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네.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그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걸 네네. 이제 영국도 이제 그 상황을 맞는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영국도 보시면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 싼 노동 인력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과 영국은 지금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좀 영국이 좀 늦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네. 보면 미국이 갔던 길 그대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0.25% 올릴 거라고 주 초까지는 기대를 했다가 어제부터 이제 0.5%로 바뀌었었고 또 희한하게 오늘 좀 전에 이제 터키가 네. 15% 금리 인상. 터키가 15% 네. 오늘 인상했어요? 네. CNBC에서는 유턴이라고 아예 얼마 전에도 올리지 않았었어요? 아닐 거예요. 터키가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번에 이제 다시 연임에 성공한 연임이 에르도안? 아니죠. 장기 집권에 성공한 그쵸. 에르도안 이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는 그 기준금리를 계속 파격적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부담이었었고요. 네네. 이거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뭔데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요. 네. 그럼 돈을 더 찍어내면 되잖아. 그 논리가 터키 에르도안의 논리였었거든요.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값이 올라간 건데 네. 돈을 더 찍으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데 돈은 많아지니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라고 이런- 생각한 거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요? 이걸 거부한 중앙은행장으로 지명했던 사람은 네네. 임기를 몇 달밖에 못 하고 어. 해임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후임자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렸었어요. 그렇게 왔었어요. 네네. 근데 어. 이번에 갑자기 유턴을 했는데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기는 했는데 이것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네. 비트코인이 어저께 시장 분위기가 이랬는데 3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지금 그 블랙록에서도 ETF 신청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EDX인가요? 거래 플랫폼 네. 이것도 만들어진다고 하고 네. 파월 의장도 뭔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스테이블 뭐라고 할까요? 가상화폐는 네. 뭐 현금과 화폐와 네. 동일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거 뭐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왔는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네네. 저도.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나 이쪽에 대해서 어제 좀 상승하는데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상화폐 그래서 좀 3만 달러 일단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그 거의 4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을 넘을까 말까 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오랜만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점심 때 이제 좀 약간 그 30대 초반, 네. 20대 후반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래도 코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야, 많이 올랐어 그랬더니 정말요? 하면서 네. 쳐다보니까 다들 안 보고 있었어. 다 잊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꽤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작년 말에 저희 아파트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네. 이제 그 코인 차트를 계속 보고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네네. 이제 꾸벅꾸벅 조는 거죠. 이제 아, 새벽 팀장님한테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아. 지금 보이니까 아, 이제 네네. 그 차트 보고 있는 게 음. 보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작년 말에가 가상화폐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알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좀 3만 달러도 돌파했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그분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요. 아마 좀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좀 네. 많이 회복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힘든 기간들이 조금은 좀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뭘까요? 이건 좀 막간의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은행 위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지금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냐면 파산한 은행의 경영진들의 급여를 회수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법안이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금요일 S&P 글로벌 PMI가 나오죠. 네. 그럼 결국에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PMI가 나쁘게 나왔을 경우 네. 또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면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네네. 번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여기서도 좀 복잡한 심리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거였냐면, 그럼 좋게 나오면 좋게 금리 나오면 또 금리 걱정. 나쁘게 하지 나오면 않을까라고 경기 걱정. 했는데,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멘탈 케어를 위해서 네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지표가 나오는 게 중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아. 경기가 나쁜 것보다는 네네. 경기가 좋은 게 더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한 한 바퀴 돌면 바뀐다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이게 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통화 정책 때문이든 아니면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면서든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게 점프업 됐던 시기들은 항상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제 평평하게 가는 모습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면 이걸 받쳐주면서 경기가 좋은 게 오히려 지금 당장은 금리 때문에 우리한테 좀 괴롭겠지만 경기가 좋은 게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은 주가의 보상으로 나오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할 때 금리가 높으면 약간 좀 이제 그 가치를 좀 평가를 절해야 되는 경우도, 할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곤두박질 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래 와서 이제 PMI 나오는 지표에서 좀 지표가 좀 잘 나와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한테도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시장을 이제 좀 해설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면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금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저희는 하루는 이렇게 또 해설을 해드리고, 네. 왜냐하면 그런 분석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네. 해설을 해야죠. 네. 분석이 나오는데 저희만 따로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럴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되면은 이제 뭐 또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그래서 또 이겁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제는 이렇다며 왜 오늘은 이래라고 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해설해 드리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은지를 보면, 네. 아무리 금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더 좋다는 게 네. 사실 시장에 더 나은 거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네. 원래 제가 매일매일 쓰는 일기를 가지고 와서 네. 오늘 얘기를 한 거라서, 이 중에서 네. 딱 하나만 고른다면, 딱 하나만 고른다면요. 딱 하나만 고른다고 네. 하면요.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준비된 뭐 중요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한 거니까. 오늘은 네. 그냥 시장이 좀 일단은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좀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전에는 시황 말씀드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왜 올라왔는지를 우리가 다 느꼈어요. 네네. 이제 그래서 멘탈 케어를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슈화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진행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혹시라도 놓치셨던 분들이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축약된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경상 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